고공행진하던 코스피 오늘 장중에는 6% 넘게 급락했습니다. 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정말 그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하던 코스피가 언젠가는 조정을 받겠지 싶었는데 오늘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장만 놓고 보면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예. 개장하자마자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코스피는 6% 넘게 떨어져서 3,860선까지 밀렸습니다. 예. 정말로 그나마 개인들이 정말로 외국인의 매물 폭탄을 온몸으로 지금 막아내는 형국인데요. 오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오늘 하루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6천억 원을 팔았고요. 예. 어제 3조 원 넘게 팔았거든요. 외국인은 이틀 동안 아마 지난달 매수했던 전체 순매수 금액을 웃돌 정도로 매도 공세가 조금 심한 상황인데 오늘 개인들이 2조 4천억 원 순매수하면서 오늘 아마 일중 그래프를 보게 되면 나이크 커브형이에요. 개장하자마자 9시 45분쯤 저점을 찍고 네. 6% 넘게 하락했다가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회복을 하면서 그나마 4,000선을 지켜냈고요. 예. 코스닥도 900선을 지켜내면서 하락률은 2.8% 내외입니다. 10만 전자를 지켜내면서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증시가 갑자기 급락한 이유, 검은 수요일이 된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예요.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예. 네. 특히 AI 거품론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대장주들 주가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 지금 12월 금리 인하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가세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칩을 통제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기 나라만 쓰겠다. 맞습니다. 꼭 집어서 중국이라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26만 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우리 좀 어떻게 좀 잘못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네. 이 때문에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가총액 높았고 대부분 좀 떨어졌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패닉셀이긴 하지만 예. 전반적으로 지금 이 분위기는 좀 환율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오늘 예. 보니까 환율이 1,449원이에요. 예. 정말 외국인의 매도세가 여기서 더 나타난다면 달러가 여기서 더 강세로 가면 정말로 좀 불안합니다. 예. 개장 이후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게 지난 4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미 관세발이었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좀 발현이 되는 건가요? 일단 매도 사이드카라는 건 코스피 시장,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코스피 200 종목 선물 지수가 있습니다. 선물 지수가 전날 대비 5% 넘게 등락을 거듭하면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으니까 5분 정도 프로그램 매매를 정지시키거든요. 과열을 시키는 장세인데 9시 45분 정도 되자마자 바로 예. 5분 정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바로 10시쯤, 10시 한 40분쯤에는 코스닥에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는데 코스닥은 선물 지수가 6% 넘게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거래가 좀 정지가 되는데 예. 이렇게 지금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동시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한 건 아마 지난해 8월 블랙 먼데이 이후 아마 처음인데 일부에서는 그랬어요. 이러다가 6%가 아니라 현물지수가 8% 넘게 빠지면 서킷 브레이크라는 더 강력한 과열시키는 장치가 발동되는 게 아니냐라는 예. 우려가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조정을 받으면 언제쯤 주식을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증시 예탁금이 사상 최대로 쌓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대형주만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11만 전자 그리고 60만 닉스가 넘어가니까 이거 조정받으면 사야겠다라는 돈이 85조 원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덕분에 장막판 낙폭을 상당폭 만회한 겁니다. 예, 한 번 더 정리하면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 주식 순매도한 이유는 설명을 해주셨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온몸으로 막아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저가 매수의 기회를 보던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뛰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나마 장막판에는 기관들도 순매수세로 돌아서서 오늘은 수급 주체만 보면 외국인만 팔았습니다. 그게 예. 코스닥, 코스피 똑같이 외국인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6천억 원,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제 6,700억 원을 팔았으니까 상당량 선물까지 포함하게 되면 금액은 더 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증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지만 자산이 이제 증시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위험 자산으로 비트코인 있고 안전 자산으로 이제 금이 대표적으로 꼽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동안 모든 자산이 다 올랐잖아요. 금 투자했죠. 은 올랐고요. 여기다가 주식 올랐고 코인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예. 에브리싱 랠리란 말이 나왔거든요. 에브리싱 랠리가 되려면 세 가지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저달러, 저금리, 그리고 저유가. 세 가지가 맞물리니까 시동 유동성으로 인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좋았어요. 네. 예.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좀 불안합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가 석 달 만에 100, 석 달 만에 최고 강세를 보였어요. 아, 유로존의 경제가 좀 흔들려요. 예. 유럽의 재정 위기, 또 일본은 아베노믹스 2로 인해서 엔화 약세, 네. 달러 강세를 견제할 만한 통화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음. 여기다가 지금 우리 200억 달러 10번에 나눠 분할은 하지만 저게 감내 가능한 수준이야? 그러다 보니 여전히 환율은 불안했었고요. 이 두 가지가 특히나 미국의 FRB의 이제 금리 인하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저금리일 때 돈은 수익을 따라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12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파월 의장이 네. 그런 이제 시사를 하니까 이 세 가지 요건 가운데 두 가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예. 물론 확인해야 돼요. 뭐 연준의 12월 이제 이 마지막 올해 마지막 FMC는 현지 시간으로 12월 10일에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뭐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기대감이 한 90%를 넘었지만 지금 한 70% 초반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네, 네. 그냥 이러다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분위기 때문에 몰고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브리싱 랠리가 꺼지니까 네. 비트코인은 10만 이제 달러가 깨져서 예. 1억 5천만 원대까지 예. 금도 아마 4,400달러 트라이온스당 갔었는데 지금 4,000달러가 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초 대비 이 모든 자산들이 40에서 60%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팔아도 일정 부분 수익이 남기 때문에 네. 지금 패닉셀이라고 해서 어쨌든 네. 모든 걸 고점에서 팔고 현금화하자라는 네. 분위기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야말로 오늘 패닉 온 사람들 많을 텐데 그럼 앞으로 전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이 5천 시대도 공언했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저는 이게 코스피가 70% 넘게 올랐어요. 네. 아마 코스피가 이제 올해만 70% 넘게 올랐는데 IMF 이듬해 몇 번 없는 굉장히 장기 랠리거든요. 네. 손가락 안에 드는 상승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받고 가는 게 조금 여기서 쉬어가는 게 한 템포 쉬어가는 게 더 낫다. 물론 이제 미국발 악재 가운데 저는 이제 가짜 뉴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인공지능 칩을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그 칩에 들어가는 그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칩을 SK 하이닉스가 공급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상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상관없이 중국을 겨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가 오히려 시장을 좀 억누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12월에 정말로 미국이 지금 뭐 금리를 인하할지 저는 금리 인하 내지는 동결이 반반 절반 정도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예. 그걸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저렇게 1,450원으로 올라가면 외국인이 그래도 지금 1,400원대에서 국내 주식을 대거 매수한 이유는 환율 변동폭보다 지금 반도체 슈퍼 랠리로 인한 실적 기대감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근데 환율이 이렇게 1,450원, 1,500원 올라가게 되면 발을 더 뺍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매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를 눈여겨보시면서 예.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게 단기 조정, 자연스러운 숨고르기지 네. 이게 지금 물론 미증시에는 지금 일부 조정론이 나오고 있어요. 예.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의 경우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거의 조정다운 조정받지 않고 계속 올랐어요. 예. 근데 한국 증시는 지난해 최악의 수익률, 예. 올해 잠깐 반짝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와는 조금 상황이 틀리다. 반도체 이유 있는 강세거든요. 예. 왜냐하면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있는데 내년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해 두세 배 이상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실적 펀더멘털 살아있고 정부의 증시 부양 기대감, 뭐 3차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이 조정이 끝나면 네. 유동성 랠리는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급격한 변화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